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당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이제 단식으로 인해서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당무에 복귀했다 이겁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 지 8월 31일부로 따져보니 53일 만이고 녹색병원에 입원한 지로 따져보니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민주당 대표로서 국회에 등장하는 이 대표의 모습 궁금들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국회에서 어떠한 것을 관점적 메시지 내실까요? 딱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가결파 징계 입장 좀 서셨어요? 35일 만에 당무 복귀하셨는데 소감이나 소회 있으실까요?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최고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시작했고 중단을 했고 회복 치료를 받아왔는데 대표로서 당무에 복귀했다.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머리가 좀 하얀 머리가 곳곳에 보이고 오늘 국회에 등장할 때는 한 손에 지팡이가 이제 쥐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무 복귀를 이 대표가 알린 것이죠. 오늘 35일 만에 국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이러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님, 내각을 총사퇴시키십시오. 장관들,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다 물러나시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내와 관련해서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메시지를 낼까? 물음표 궁금했는데 체포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민주당이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오늘 두 가지가 이 대표 일성의 포인트입니다. 저것만 아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조정원 의원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단식해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인간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예.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첫 일성은 저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치인이면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예. 국회를 35일 동안 비워서 죄송합니다. 사과. 예. 정치를 35일 동안 멈추게 해서 죄송합니다. 개인 비리로 이런 것들 구설수에 오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했어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35일인가요? 예. 다시 들어와서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이번 주까지도 아직 출석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예. 제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국회 떠나고 정치를 떠난 거에 대한 사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가결파 징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거는. 않는 거. 그랬다가 이제 민주당이 두 쪽이 났을 테니까요. 그건 잘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재로 인해서 정치가 멈춘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대표로서 좀 자리를 비우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라는 메시지는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정원 의원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일성으로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부족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당대표로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하셔야 할 말들을 다 하셨다. 첫 번째 민생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내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당내 화합을 위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선을 정확히 그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로 주안점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도 가장 그 집중하고 싶은 점이 예.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게 어떤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곧 오랫동안 국민들이 염원해왔던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더 이상 정쟁에 그치지 않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겠다라는 예.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연장선상에 이어지게 되면은 김기현 대표가 됐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여야가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는 화해의 무드가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가장 처음 한 얘기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네요. 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른바 비공식 브리핑, 빽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에게 그동안 기자들은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했을까요? 보시죠. 여야 대표회담은 고사하신 걸까요? 31일에 윤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는데 이때 좀 여야정 그 회담 생각했을까요? 아까 최고위에서 혁신 강조하셨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하신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험하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까지는 하시죠. 불편하시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으나 이재명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감들 잡으셨습니까? 이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하면서 좌측하면은 입장할 때의 모습이에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에 지팡이가 없이 두 발로 걸어서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회의장 밖을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르죠? 오른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국민의힘의 한 김병민 최고던가요? 이재명 대표의 저 지팡이와 관련해서 DJ 흉내내기다. 연기 하나는 대종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같은 우리 최고위원인 장채권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 메시지를 주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뭐 정치적인 네. 고려나 유불리를 떠나서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 발언을 계기로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서영교, 또 그 부산 출신의 최고위원, 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서은숙 최고인가요? 서은숙 최고. 최고인가요? 맞아요. 네네. 그분들이 자꾸 이제 뭐 가결한 걸로 추정되는 분들에게 과격한 메시지 내놓는 거, 그런 것도 이재명 대표 메시지 이후로는 정리가 돼야겠죠.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국민의힘은 지금 뭐 고위직, 임명직, 당직자 다 바꾸고 혁신위원장 선임하면서 정쟁안의 현수막 다 떼겠다고 했습니다. 어허. 말로만 뗀 게 아니라 저희 실제로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그리고 대변인 논평에 있어서도 상대당 비판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고 실제로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호응하는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 저희가 협치하자, 정쟁 좀 줄이자 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당장 저희 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분들 문자 보내고 난리 났습니다. 어허. 왜 안 싸우냐? 더 세게 싸워야 된다. 세게 싸워라. 근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예. 뭔가 성과 있는 국회를 위해서 정책 위주로 대결하자면서 손을 내민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현수막 그 진짜 공해잖아요. 그거 뗀다는 말도 없고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있고. 예. 이재명 대표는 와가지고 갑자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총사퇴. 이거는 못 받을 거 알면서도 싸우자는 거예요. 허허.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그래 우리 그만 좀 싸우고 일부터 좀 해보자니까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된다. 예. 싸워야 야당으로서 각이 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어이구. 이게 정치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통 큰 지도자의 모습, 우리가 DJ에게 봐왔던 모습, 그 DJ가 가지고 있는 외유 내강의 모습과는 다른 결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김기현 대표의 여야 민생 협치회담 제안도 또 대통령을 끼워 넣어서 여야 정회담으로 대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자,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김기현 대표까지 끼워서 3명이서 만납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건 야당 대표의 상대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입니다. 예. 여야가 먼저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기현 대표에게 아니, 김기현 대표님 대통령이나 소통 잘하지 않습니까? 어허. 같이 좀 만나자고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것도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단계를 좀 조건 없이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제 정기국회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해결해야 될 법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십사 호소드리고 싶습니다.